쿠팡 얘기가 지금 이제 속보로 떴는데요. 일단 쿠팡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쿠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전으로 넘어갈게요. 이란전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MBC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정부 미국 의회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문 전달했다. 깊은 유감 표명.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확실하게 대든다는 거예요. 야,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친중이니까 시끄럽다. 이 표시입니다.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의회 유감, 그래서 쿠팡 문제 좀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적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공식 반박한 겁니다. 미국 의회에 이렇게 깊은 유감까지 표명했는데요. 지금 한미 간 통상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미국 의회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 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그러니까 미국이죠. 지난 7월 1일 발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 측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작성됐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사실도 추가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디지털 규제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도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중공기업이든 뭐든 차별한 적이 없다. 한국 중공기업을 띄워주고 미국 기업들 차별하고 이런 짓 안 한다. 하지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매우 충격적이었죠.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공격. 제목부터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단순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을 동원한 사실상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10개가 넘는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650건 이상 인터뷰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미국 법사위원회는 이를 정부 전체를 동원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죠.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 책임 추궁해야겠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쿠팡 측은 실제 피해 계정이 약 3,000건이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는 3,300만 건, 이거 확인되지 않은 이런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막 그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객관적인 증거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을 조사했느냐가 아니에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뒤 한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쿠팡한테만 과도한 조사와 처벌이 집중됐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됐느냐는 그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에 설립됐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기업입니다. 수입의 95%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엄연한 미국 기업이에요. 따라서 미국 의회가 미국 기업과 투자자 권익 문제로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박 입장문에다가 깊은 유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먼저 유감부터 표명하고 쿠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을 이렇게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일 일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미국이 한국 디지털 규제와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무역 정책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의 규제 방식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미국 기업과 정치권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응 가능성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 의회를 향해 당신들 보고서가 틀렸어,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301조 지금 발동됐고,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감정적인 유감 표명보다는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교 자료, 조사 규모와 처벌 수위가 비례적이었다는 근거,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는 증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예? 특히 미국 의회가 제기한 가장 충격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해야겠죠. 왜 1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한 기업을 동시에 조사했는지, 왜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중공으로 간 전직 직원과 관련해서 한국 정보기관이 쿠팡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겠죠. 그 쿠팡 문제도 중국 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좌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단순히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한미동맹 신뢰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미동맹은 군사 안보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공정한 기업 환경이라는 공동 가치가 뒷받침돼야 하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에 확산되고 미국 기업들한테 확산되면은 그 피해는 쿠팡 한 곳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 투자와 첨단 기술 협력, 통상 협상, 그리고 한국 기업 미국 시장 진출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삼성, 현대, LG 이런 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까지. 물론 하이닉스가 이제 증시 상장됐지만 미국에서,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국하고 강제노동 관세, 디지털 규제, 대미 투자 문제를 동시에 협상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의회와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기 10%에서 12.5% 관세, 추가 관세 얻어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건 냉정하고 실용적인 외교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자기 실용 외교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이게 실용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친미라는 게 미국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동맹국 의회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먼저 유감 표시하고 상대방을 사실 왜곡 당사자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대국으로 이제 우리 가자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 야 이거 그냥 뭐 선을 긋는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그냥 적으로 되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감쌀 필요도 없고 미국 주장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미국 측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감정이 아닌 자료와 독립적인 조사로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 관계를 국내 정치의 반미 감정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이든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감정적인 정면 충돌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감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재명부터 정말 모든 기업에 동일한 법을 적용했는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합리적인 수준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대응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부의 냉정하고 투명한 답변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땐 냉정을 완전히 잃었고 지금 아예 그냥 친중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 예, 끝이 없어요. 끝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더 큰 최악의 그런 관계에 몰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의회는 어떤 사례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차별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았다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 사례들
사례들은 이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임시 실무 보고서하고 쿠팡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한 미국 측 주장이에요. 이거 미국 측 주장이 근데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예.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국가정보원은 일부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방대한 조사 규모입니다.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개인정보 접근 사건 이후 한국 정부기관들이 쿠팡을 상대로 무려 40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조사는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건은 개인정보 문제하고 무관한 조사였다는 겁니다. 무관한 조사.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들이 쿠팡 모든 사업 영역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인데요. 그래서 1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쿠팡에 4,22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600명이 넘는 직원을 상대로 652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한 기관에서만 쿠팡에 400차례가 넘는 현장 점검 실시했다는 증언까지 담겼고요. 쿠팡은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명의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한국 대형 로펌 대부분하고 여러 미국 로펌까지 고용해야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이렇게 한국 정부가 탄압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지금 법률 비용까지 나간다고. 이 정도라면 과연 정상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기업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압박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 또 새벽 기습국 조사, 강압적인 조사 방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조사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아침 일찍 쿠팡 본사에 나타나서 즉각적인 사무실 출입 요구했어요. 그래서 직원들 문서와 컴퓨터, 개인기기를 압수하고 변호사 조력도 충분히 허용하지 않은 채 새벽 2시, 3시 그리고 4시까지 조사를 이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설정한 뒤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조사를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조사를 추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국 경쟁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겠죠. 지금 쿠팡 말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 거 맞습니까?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미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꺼냈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쿠팡 퇴직금 관련 특정 사안은 개인정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77차례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법률 위반이 없다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사건 이후 해당 문제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됐고 쿠팡 임원 2명이 기소돼서 출국 금지, 징역형 위험에 놓였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십 차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가 정치적 분위기가 바뀐 뒤에 다시 형사사건으로 만들었다면 미국 측에서 보복성 조치라고 의심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공에서 벌어진 위험한 장비 회수 작전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중국으로 직원을 보내서 전직 직원이 보유한 장비하고 진술서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쿠팡 직원은 중국에서 전직 직원을 접촉하고 강에 버려졌다는 노트북,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히 쇼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요구해가지고 강에 버려진 거를 쿠팡 직원이 다이빙 해가지고 다이빙 선수 출신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노트북하고 저장 장치를 회수를 했대요. 요구해가지고 이거 회수하면은 문제 끝난다는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저는 쿠팡 측 말을 거의 다 믿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이재명 정부가 어긋장 놓고 있고 이게 뉴욕포스트에서도 단독 보도 됐어요. 얼마 전에. 쿠팡 측은 이 과정이 국가정보원 지시와 감독 아래 진행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전 100% 믿습니다. 쿠팡 말을. 대통령에게도 장비 회수 상황이 보고됐다. 대통령이라는 건 이재명한테 장비 회수 상황이 보고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지네들이 하지만 국정원은 자신들이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국정원들 거짓말 왜 해요? 법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기관 지시를 따랐다는 쿠팡 측 주장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민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참 적반하장이
완전히 그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적반하장의 명수들이에요. 가서 찾아오래매. 그래서 거기 강에 다이빙 해가지고 그 찾아냈잖아. 노트북하고 너네들이 시켜가지고. 응? 그래서 로저스 대표는 경찰에서 한 차례 12시간 또 한 차례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정부가 국정원과 쿠팡 사이 통화 기록, 면담 기록, 메시지를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는지 저는 쿠팡 말이 100% 맞다고 보고 국정원이 뻥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하고. 근데 뭐 제 말이 안 맞는지 맞는지 제 생각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국 국민 중에 10중 8구는 아마 쿠팡 말을 믿을 거예요. 이게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려면 그럼 국정원하고 쿠팡 사이 통화 기록, 면담 기록, 메시지 싹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서 만약에 정말 쿠팡 측이 거짓말하면은 쿠팡을 비판할게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대우하는 것도 꼴사납지 않았습니까? 로저스 대표가 형사처벌 위협 속에서 국회 출석을 강요받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고 보세요 영상들.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막말하고 욕설만 안 했다 뿐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도 다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 같은데 이번 선관위 보면은 부정 선관위 위증하고 체포, 출국 금지, 추방 가능성까지 반복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첫날 청문회에서만 개인적인 형사조치 위협을 20차례 이상 받았다는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데려온 통역사가 답변을 통역하지 못하게 제지당했고 국회가 지정한 통역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업의 미국인 대표를 불러놓고 답변권과 통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반복해서 거론했다면 미국 의회가 이걸 적법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처벌 수위 형평성도 문제예요. 이재명 정부는 쿠팡한테 6,246억 원 4억 1천만 달러 규모, 그러니까 그 달러로 바꾸면 4억 1천만 달러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예요. 아니 3천 건만 유출됐는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이거 완전 미국 기업 탄압이지. 그래서 미국 법사위는 한국 기업들이 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아니면 중공기업이라든지 그 처벌보다 쿠팡 과징금이 훨씬 크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누굽니까? 짐 조던 의원 법사위원장부터 그걸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말로만 비차별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 기업 그리고 중공기업 유사 사건하고 조사 횟수, 과징금, 형사처벌 수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놓으라니까 너네들이 이 나쁜 놈들아. 완전히 한국이 완전히 지금 미친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반미 하는데 깊은 유감까지 표명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서 쿠팡을 겨냥했다는 인상을 주는 입법도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른바 반쿠팡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 매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인데 법률 문구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해도 특정 외국계 기업 사건 직후 그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과 함께 만들어졌다면 미국이 이거를 적법하게 만든 법이라고 볼까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걸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방송을 또 했기 때문에. 미국 의원 54명이 54명이 애플하고 구글, 메타, 쿠팡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김민석한테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규제 문제를 직접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답을 해야 돼요. 예?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국 기업도 개인정보 사고 하나로 40건 조사를 받고 4,000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고 600차례 이상 직원을 조사했는지. 예? 조사했으면은 내놔봐. 예? 그리고 한국 기업 대표도 국회에서 수십 차례 체포하고 출국금지, 형사처벌 거론당했는지 까보라고. 한국 기업도 이미 수십 차례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임원이 기소됐는지 다 까보라니까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이런 거를 내놓지 못하고 반박 입장문 집어던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이건 충분히 차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의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하려면 먼저 이 숫자와 사례들에 대해 항목별로 답해야 맞습니다. 예? 모두 적법했다는 한 문장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반미적인 감정이나 외교적 허세가 아니라 동일한 법이 국내외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증거가 당연히 없겠죠. 있겠습니까? 저렇게 어긋장 놓고 있는 기업들이. 버퍼링이 심합니까? 페이스님? 예, 지금 여기는 엑셀런트라고 나와요. 지금 통신이. 거기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을 알리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